안녕하세요. 율렉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체크 제약 조건을 알아봤는데요. 거기다 오늘은 조금만 더 얹어서 정규식을 이용한 체크 제약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체크 제약 조건을 한번 걸어봤는데요. 이 멤버에서 폰이라고 하는 것에다가 제약을 한번 걸어봤습니다. 그 체크 제약 조건을 보시면은 이 폰이라고 하는 컬럼에는 이런 패턴으로만 값이 들어갈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조금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여기는 언더바 4개 언더바가 있어서 4자릿수를 여기다 커버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앞에다가는 대시가 들어가게 하고 010으로 시작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웬만한 전화번호는 다 패턴에 매칭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저런 체크 제약 조건에다가 값을 입력을 할 때 여기에다가 뭐 이렇게 이런 어떨까요? 자, 이렇게 하면 값이 들어갈까요? 들어가지 않을까요? 예, 들어가겠죠. 들어갑니다.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고요. 삽입이 됐죠. 실제로 한번 셀렉트 한번 해보면, 자, 이걸 한번 실행을 해보면 예, 들어갔습니다. 오라클이 가지고 있는 패턴 문자를 가지고 이렇게 체크 제약 조건을 만들었을 경우에는 이게 최선이에요. 이거 이상으로 정밀하게 그 제약을 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체크 제약 조건을 할 때 좀 더 정밀하게 그걸 제약을 걸고 싶다라고 하면은 정규식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정규식이라고 하면은 뭐 자세하게 다루지 않았지만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뤄봤었죠. 그 18번째 강의하고 19번째 강의를 보시면은 그 정규식의 패턴 문자를 설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서 혹시 여러분들이 들었는데 기억이 잘 안 나시거나 또는 안 들어보셨다고 하면 그 강의를 먼저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체크 제약 조건을 거는데 지난번에는 오라클이 갖고 있는 비교 현상 가지고 했었잖아요. 이제 오늘은 그 정규식을 이용해서 비교 현상을 가지고 이 체크 제약 조건을 좀 더 정밀하게 잡아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제약 조건을 변경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 와서 편집 버튼 눌러서 여기에서 제약 조건 누른 다음에 여기서 고치면 돼요. 자, 여기서 지금 이렇게 돼 있는 내용을 저희가 정규식을 이용한다고 하면은 제 고치는 내용이 이렇게 달라지겠죠. 일단 정규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규식 함수를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regular expression underbar like 해서 2개 인자를 넣어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일단은 저희가 폰이라고 하는 그 컬럼 넣어주고, 두 번째는 이 폰이라는 녀석이 가져야 할 그런 패턴 문자를 넣어주는 거죠. 그때는 사용되는 게 이제 정규식이 되는 거죠. 여기 어떤 정규식 쓸 거냐면 일단 010 다시라고 해서 전에 그 강의에서 설명했던 내용과 좀 비슷하죠. 일단은 숫자가 와야 되는 거죠. 숫자가 오기 위해서는 이렇게 D를 쓸 건데 이 소문자 D가 곧 숫자 하나를 대변하는 거죠. 그게 4개가 오겠다. 뭐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전에보다는 위에서는 AA가 올 수 있었지만 이렇게 정수, 데시멀 형태의 숫자만 딱 올 수 있게끔 제약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그게 불가능하죠. 3개 또는 4개가 올 수 있게 하겠다. 불가능하지만 여기서는 가능하죠. 만약에 요즘에 그런 번호 쓰는지 모르겠지만 011도 올 수 있게 하고 010도 올 수 있게 하겠다. 근데 011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숫자가 3개짜리가 있죠. 그럼 3개 또는 4개 이렇게 올 수 있게 정규식은 표현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어서 다시 솜자 D를 써서 이게 4개로만 한정한 번호가 오게 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이걸로 설정했던 비교보다 훨씬 더 디테일하고 훨씬 더 정밀하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내용을 잡을 수 있죠. 뭐 011이나 010이 올 수 있게 하겠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대괄호 값하게 되면은 0 또는 1이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얘를 고쳐주면은 깔끔하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간에도 이 툴을 이용해서 저희가 그 제약 조건을 걸어봤는데 오늘은 시간이 좀 남으니까 이걸로 안 하고 취소로 닫았습니다. 자, 여기 오셔서 저희가 그 편집 도구를 이용하지 않고 여기서는 쿼리로 직접 그 컨스트레인트를 삭제하고 또 추가하는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컨스트레인트를 저희가 삭제하려면은 alter 테이블 합니다. 어떤 테이블을 수정할 거냐면은 멤버 테이블 수정하겠죠. 그때 어떤 작업을 할 거냐면은 드랍 할 거예요. 뭐를? 컨스트레인트를. 그리고 컨스트레인트 이름이 필요할 텐데 그게 이제 멤버 언더바 폰 언더바 체크 1. 자, 이렇게 저희가 만들어 놓은 게 있고요. 이거 한번 실행하게 되면은 체크 제약 조건이 하나 삭제된 겁니다. 일단 삭제되는지 안 되는지 알기 위해서는 저희가 일단 쿼리를 해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물론 여기 편집 도구를 이용해서 보시면 컨스트레인트가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저희가 쿼리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면, 전에 저희가 데이터 딕셔너리라는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셀렉트해서 별표 프롬 한 다음에 유저 언더바 하게 되면 사용자 권한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딕셔너리가 있다고 그랬는데요.
자, 유저 언더바 한 다음에 컨트롤 스페이스 한번 눌러보시면은 이제 수많은 그 테이블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테이블이 아니라 뷰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중에서 저희가 보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제 유저 언더바 이 현재 사용자가 이제 만들어 놓은 또 사유자 소유하고 있는 테이블 보고 싶다. 그러면 T 한 다음에 컨트롤 스페이스 눌러보시면은 이 테이블의 컬럼이라든지 뭐 이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보고 싶은 것은 그 테이블이 아니라 컨스트레인트예요. 자, 컨스트레인트 이렇게 하시면은 요거 볼 수 있죠. 자, 요게 이제 지금 저희가 찾고자 하는 그 컨스트레인트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조회하게 되면요,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죠. 그 테이블 전체, 이 소유자가 갖고 있는 테이블 목록을 다 뒤져서 제약 조건을 다 나열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원하는 것은 만약에 멤버 테이블에 해당되는 것만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웨어 조건을 쓰고 보면 테이블 네임이라고 하는 게 있죠. 테이블 네임, 언더바 네임, 언더바 네임이라고 하는 녀석에다가 정확하게 멤버라고 하는 테이블로만 한정해서 보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자, 범위별로 잘못 선택했네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정확하게 멤버 테이블에 해당되는 제약 조건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위에서 삭제했기 때문에 지금 없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이제 정규식을 이용한 제약 조건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얼터 테이블 해야 되겠죠. 테이블, 어떤 테이블을? 멤버 테이블을. 뭐 하는 작업이죠? 애드 하는 작업이죠. 뭐를? 컨스트레인트를. 자, 컨스트레인트를 할 때는, 자, 이제 컨스트레인트 이름을 좀 정해야 되는데, 이름은 전에 삭제했던 이름과 똑같이 할게요. 멤버 언더바 폰 언더바 체크 1 이렇게 하고요. 다만 이제 체크 제약 조건으로 이제 설정할 내용이 달라지는 건데, 그 전에 여기다가 그 웨어절에 쓰는 것처럼 폰에 대한 패턴 문자를 썼다면은 지금은 정규식을 이용할 거기 때문에 레귤러 익스프레션 언더바 라이크절 이용하겠죠. 라이크절 이용해서 여기다가는 저희가 첫 번째 인자로는 폰이라고 한 녀석에 들어갈 값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 자, 01 다음에는 0 또는 1이 들어가고, 다음에는 3개 문자일 수도 있고 4개 문자일 수도 있지만 숫자 형태가 들어오는 녀석이 돼야 되겠다. 자, 소문자 뒤로 써야만 되겠고요. 그것이 3개이거나 4개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 다음에 대시가 들어가고 다시 정수만 들어가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4개로 한정해서 딱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저희가 기존에 썼던 것보다 훨씬 더 이제 디테일하게 잡는 거죠. 기존의 데이터는, 자, 저희가 셀렉트 한번 다시 한번 해보면요, 멤버 데이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글자가 들어갈 수 있었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 숫자로만 정확하게 딱 꼬집어낼 수 있고, 그리고 3개 또는 4개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유도리도 갈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디테일하고 훨씬 더 정밀하게 잡을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컨스트레인트를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아마 에러가 날 거예요. 좀 아까 했던 것처럼 이건 다른 에러인데요. 보면은 여기에 문자를 안 닫았네요. 자, 이렇게 하면 에러가 날 거예요. 왜냐면은 기존에 있는 값 중에서 이 패턴에 유효하지 않은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까도 봤지만 그 검색한 곳에서 숫자 형태가 아닌 AA가 들어갔잖아요. 이제 그 녀석 지워줘야 돼. 그럼 여기 오셔서 여기서 유효하지 않은 이 내용을 지우지 않으면은 이제 체크 제약 조건 걸리지 않겠죠. 삭제, 그 다음에 예, 커밋. 자, 지워졌으니까 다시 한번 여기 오셔서 실행하시면은 체크 제약 조건이 걸렸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에 가셔서 아까 했던 내용이죠. 멤버 테이블의 컨스트레인트를 보시면은 밑에 새로 추가된 내용에 여기 들어간 거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아까 저희가 이거를 추가하다가 에러가 났었는데, 그거는 그만큼 이 정규식이 그 전에 체크할 수 없었던 내용들을 체크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이제 검증하는 거죠. 자, 그런데 한 가지만 더 확인해 볼 게 있습니다. 앞에 이거 꼭 써주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건 뭐냐면은 0, 1로 시작하는 것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안 써주게 되면은 0, 1로 시작하지 않아도 돼요. 0, 1이 포함되면 되는 거예요. 이런 형태의 패턴이. 그래서 이걸 꼭 써줘야 전화번호가 정확하게 01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끝날 때는 이 패턴이 딱 맞게 끝나는, 그래서 여기다가 이걸 꼭 써줘야 돼요. 끝 문자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런 형태의 딱 맞는 문자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런 형태의 패턴이 들어간 문자를 다 OK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꼭 써주셔야 된다는 거. 자, 이렇게 하면은 저희가 앞에서 저희가 삭제할 때 사용했던 이거를 수행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오셔서 다시 얘를 추가하는 작업을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정규식을 이용해서 체크 제약 조건을 만들어 봤습니다. 좀 더 정밀하게 여러분들 제약 조건을 걸 필요가 있다고 하면은 정규식을 활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엔티티 제약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